당신은 이란과의 전쟁이 방금 드러낸 사실을 믿지 못할 겁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미사일, 석유, 영토를 둘러싼 싸움이 아닙니다.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지금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훨씬 더 큰 전환점입니다. 이란 정권과의 전쟁은 신앙, 기술, 그리고 우주가 함께 전장에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 탄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란의 역사적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새로운 형태의 권력과 맞서고 있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곧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실시간 정보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 신뢰성 있는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밀손 알베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이 주도한 에픽 퓨리 작전은 테헤란을 군사적 압박을 넘어선 상황에 놓이게 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항공기, 선박, 제재만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란은 인공지능, 위성 인터넷, 레이저 무기, 지역 동맹, 그리고 중동의 새로운 안보 구조가 결합된 거대한 기계와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구조 속에서 몇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세계 정치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란은 시아파 신정국가로 혁명 수비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헤즈볼라, 후티, 하마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축은 종교, 민병대, 국가 권력을 이용해 지역 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정체성, 안보, 문명에 기반한 대응이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더 가까워진 아랍 국가들과 함께 아브라함 협정은 중동의 논리를 바꿨습니다. 이 협정은 이스라엘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과 같은 아랍 국가들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전략적인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 공개는 방위, 정보, 기술, 무역 분야에서의 협력의 길을 열었습니다. 전쟁 한가운데서 이런 관계 개선은 테헤란에게 패배로 보입니다. 이란 정권은 수년 동안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을 이 지역에서 몰아내려고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위협과 무장간체에 의존하면서 결국 옛 라이벌들을 같은 편으로 밀어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중부사령부에 통합되어 미국과 걸프 지역의 아랍 동맹국들과 실시간 군사협력이 더 쉬워졌습니다. 이 협정들은 단순히 대사관만 개설한 것이 아니라 정보 채널, 방위 네트워크, 드론 협력, 그리고 방공 협력까지 열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군사 분야에 도입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팔란티어의 메이븐과 같은 시스템은 위성 이미지, 감시 데이터, 기밀 정보, 그리고 현장 신호를 처리하여 표적 식별에 도움을 줍니다. 예전에는 많은 분석가와 긴 보고서가 필요했던 작업이 이제는 몇 초 만에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속도를 바꿉니다. 이란은 항상 분산, 비밀, 터널, 숨겨진 기지, 그리고 흩어진 동맹국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 이점을 줄여줍니다. 인공지능은 패턴을 찾아내고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며 정보를 행동으로 바꿉니다. 이란의 적은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른 속도로 계산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반응이 느린 사람은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란은 여전히 위협, 선전, 상징적인 저항에 기반한 옛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은 데이터, 위성, 인공지능, 그리고 즉각적인 조정이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작전을 펼칩니다. 테헤란의 폐쇄적인 구조와 미국의 첨단 기술, 기계 사이의 거리가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로 드러난 것은 궤도 인터넷에서 나옵니다. 스타링크는 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 등장합니다. 이란 정권이 정보를 통제하고 인터넷을 차단하며 네트워크를 봉쇄하고 국민을 감시하려고 애쓰는 동안 위성 연결은 쉽게 막을 수 없는 틈을 엽니다. 테헤란은 방해, 추적, 탄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신은 더 이상 케이블, 통신탑, 내부 허가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통제의 핵심을 겨냥합니다. 폐쇄적인 정권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공유하는지 통제해야 합니다. 정보가 하늘을 통해 빠져나가면 그 통제력은 약해집니다.
국가의 검열은 더 이상 안전한 장벽이 아니게 되고 금이 가득한 벽이 되어 공식적인 필터를 벗어난 이미지와 이야기들이 퍼지게 됩니다. 스타링크와 스타쉴드 같은 군사 시스템은 우주가 전쟁의 직접적인 일부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통신, 내비게이션, 감시, 그리고 조정이 모두 저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장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 끝나지 않고 우주로까지 확장됩니다. 2층을 지배하는 자가 더 잘 보고 더 잘 소통하며 더 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의 우주 정치의 힘입니다. 네 번째로 밝혀진 것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사용입니다. 미 해군에 소속된 헬리오스와 이스라엘의 아이언빔과 같은 레이저 시스템은 방위 분야에서의 깊은 변화를 상징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오랫동안 논리는 값비싼 미사일을 발사해 값싼 드론이나 로켓을 격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포화 공격에 의존하는 이란 연계 단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제 계산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발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이전처럼 값싼 드론에 비싼 대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향성 에너지는 더 빠르고 저렴하게 위협을 격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드론, 로켓, 그리고 군집 공격이 더 이상 경제적 이점이 되지 않는다면 테헤란과 그 동맹 세력의 압박은 이란에 유리하게 작용하던 효과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이 정권은 수년 동안 미사일, 드론,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동맹 세력에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방어 체계가 센서, 레이저, 인공지능으로 발전한다면 기존의 방식은 힘을 잃게 됩니다. 거대한 위협처럼 보였던 것이 우수한 기술의 시험 대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실은 슈트라이트 펑크에서 드러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은 이 통로를 심리전의 무기로 사용해 왔습니다. 압박을 받을 때마다 이란은 세계 에너지 무역의 중요한 부분이 지나는 이 항로를 봉쇄하거나 방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들 사이에서 데이터와 인터넷 트래픽을 실어 나르는 해저 케이블들 때문에 이 해협이 디지털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의 위협은 이란 자신에게도 더 큰 위험이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큰 불안정도 선박, 보험, 에너지, 은행, 무역, 통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권은 지리적 위치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지만 이러한 협박은 오히려 미국의 주둔 확대를 정당화합니다. 테헤란이 해협을 위협할수록 트럼프가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명분을 더 많이 얻게 됩니다. 혁명 수비대는 선박 납포, 해상 무력 시위, 그리고 압박을 통해 대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이란이 걸프만을 상시적인 협박지대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정권이 공포와 불안정을 이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봉쇄, 감시, 해군력 그리고 국제적 공조를 통해 테헤란의 행동 여지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단순한 외교적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구조적인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공세는 수십 년간의 공격, 무장단체 지원,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 글로벌 항로에 대한 압박, 그리고 민감한 분야에서의 진전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위험이 너무 오랫동안 커져왔으며 이제는 대응이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전략의 강점은 단일 전선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란이 바다에서 저항하려 하면 해군의 압박을 받고 기지를 숨기려 하면 인공지능과 위성에 직면하며 정보를 통제하려 하면 위성 인터넷에 맞서야 하고 값싼 드론을 사용하려 하면 레이저 방어에 부딪히며 이스라엘을 고립시키려 하면 아브라함 협정과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직면합니다. 전쟁은 여러 겹의 포위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이 보여준 것은 단순합니다. 이란은 더 이상 미국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 분야에서 이란은 트럼프에 의해 조직된 새로운 형태의 권력, 즉 기술, 신념, 우주, 정보, 그리고 지역 동맹으로 구성된 권력에 맞서고 있습니다. 정권은 힘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계속될수록 21세기는 누가 먼저 보고 더 빨리 결정하며 상대를 사방에서 포위하는지가 승리의 열쇠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나면 댓글도 확인하셔서 우리 커뮤니티와 더 잘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밀손 알비스